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생기부 유출건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로 수사가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표창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방송을 꾸려볼까 합니다. 지난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초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고인 중지란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입니다. 사실상 수사 중단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광덕이 유출한 생활기록부, 생기부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냥 생활기록부가 뭐 선생님들이 그냥 가볍게 이 학생은 뭐 평소 타의 모범이 되고 뭐 건강하고 뭐 성격이 활달해요. 뭐 그냥 그 정도가 나와 있는 그냥 뭐 공개해도 될 만한 수준의 레벨이라고 그런 개인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즘의 생활기록부의 경우는 굉장히 틀립니다. 저는 그 요즘의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의사들이 그 개인들의 의료 기록, 의료 정보에 대한 것만큼이나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생기부에는 사춘 어릴 때부터 그 학생이 자라온 모든 과정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또 기록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령 그 아이를 키운 부모라 할지라도 사실은 뭐 막연하게 기억만 있지 그 기억을 다 기록을 해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생기부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만큼의 면밀한 디테일함은 비록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관점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고로 이는 의료 정보만큼이나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일기장을 훔쳐보는 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기장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 검찰이 그 조국 딸의 그 중학교 때 쓴 일기장도 그때 압수수색 해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네요. 참 굉장히 어린 그 사춘기 여학생의 일기장을 왜 훔쳐보려고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태들만 있는 건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건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이 분명합니다. 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냐? 네, 상대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주광덕이 직접 주광덕은 이제 대중들한테 유출을 했지 그 개인정보를 뽑아온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주광덕이 직접 그 학교 그 네이스 기록에 들어가서 그 조민양의 생기부를 이제 뽑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제공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동안 지금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가 않았다는 게 지금 이제 현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학생들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네이스. 네, 이 네이스는 사실상 학교 관계자가 아니면 일단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것을 학교 관계자가 아닌 상태에서 접근을 하려는 경우는 뭐 아주 뛰어난 해커, 영화에서 나오는 수준의 해커나 아니면 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 SDS 정도가 들어가서 보려면 볼 수는 있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누군가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거의 99.9%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성적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 생기부에 들어가서 성적 조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접근 권한도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도 자신의 학급만 열람할 수 있고 교과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국어니 영어니 뭐 수학이니 국사니 하는 그 교과 담임 선생님은 자신의 해당 과목만 열람을 할 수 있지 어떤 학생의 내용들을 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이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냥 담임이 쉽게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실에 가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생기부 자체에 접속 로그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졸업생의 생기부의 경우는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전산 정보부장이 인가한 몇몇 사람만 열람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 동안에만 그 접근 권한을 주고 다시 그게 끝나고 나면 회수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뭐 못 잡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의자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한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사 의지의 문제이지 물리적으로 그것을 못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조민 씨의 경우는 졸업생이었잖아요. 졸업생인데 그러면 더더욱 소수이죠. 더더욱 접근 권한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IP 추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출력자 이름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모른다는 건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고 경찰이 했거든요. 경찰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걸 덮었던지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난항을 겪었던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는 보도에 의하면 주광덕의 뭐 통신과 이메일 내용을 봤는데 주광덕이 직접 이 뭐 해당 뭐 생기부를 받은 건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그걸 뽑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학교에 있는 해당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도 다 받고 거기서도 이제 답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뭐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 내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기록을 다 충분하게 영장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경찰이 그 이제 통신 기록 영장을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검찰에서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검찰이 덮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경찰도 상당히 이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뭐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개연성 상으로는 지난번 그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제 그 예전에 금융 기록을 보는 것도 금융위에서 검찰에 있는 금융 담당 검사가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영장이 기각돼 갖고서 내사가 진행되다가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죠.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뭐 이게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없었냐? 네, 있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랑 같이 내몰았던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에 대한 정보 유출을 했던 사람은 잡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수사는 충분하게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이제 수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 뭐 정경심 교수의 뭐 지금 이제 뭐 표창장권은 어떤가?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코미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 재판 역사상 저는 가장 코미디스러운, 이건 정말 그 교과서에도 저기 뭐 법대의 그 학교에서의 정말 사례로 배워야 될 아주 황당한 그 저기 재판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이제 사법부도 그렇고 임정엽 판사를 포함한 사법부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기소를 해서 지금 뭐 이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이제 기소를 했으면은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는 공소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여야만 한다. 이거는 뭐 형사법에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입증도 검사가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어쨌든 뭐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편 타당한 원칙에서 사실은 이제 그걸 의심을 해서 그 어떤 뭐 공소 사실에 대한 그 입증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보죠. 가령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해를 당한 방식이 가령 뭐 인형에다가 대못을 꽂아서 저주를 하는 부두교 방식으로 이 사람은 살해가 되었다. 라는 공소장을 만약에 검사가 쓴다 그러면 그 공소 사실이 인정이 될까요? 네, 절대 인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실은 부두교 스타일로 인형에다 뭐 대못을 뭐 찔러서 저주를 해서 죽는다는 방식은 어떠한 뭐 이 재판에도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던, 중세 마녀 시대에는 뭐 마녀 사냥 시대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는 그게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소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령 뭐 30cm 길이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서 살해했다라는 그런 공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런 형태로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소 내용이 되죠. 그 과정에서 뭐 그 칼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부위를 찔른 부분이 약간 뭐 잘못됐다든가, 혹은 뭐 사망했을, 뭐 그 와중에 이제 사망한 방식에 약간 차이가 나도 그게 이제 법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은 거의 전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부두교 형태로 인형에다 못을 박아서 죽었다라는 저주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공소 사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소장에 변경을 한 것도 지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장소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LG U+에 나온 그 IP 주소에 나와 있어서 그게 학교에서 있던 컴퓨터라는 게 지금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아래 한글과 MS 워드와 RG 파일을 이용해서 해당 그 표창장에 위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심지어 그 검사들한테 우호적인 재판부조차 이건 한번 그러면 검찰 측에서 한번 그렇게 한번 시행하는 모습을 위조를 하는 어떤 그런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죠 해도 안 한대잖아요. 당연히 못 하니까. 네, 그런 형태, 그렇죠. 자신들도 할 수 없겠죠. 네, 그런 지금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 검찰의 그 황당한 주장을 사법부에선 받아주고 있고, 이 재판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양대 표창장과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건에 대해서 명백한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가 그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을 보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사실은 생기부 유출건이에요. 그거는 뭐 수사도 간단하고 그 기소도 간단하고 재판 과정에서 실제 범행 과정도 너무 입증하기 쉬운 거 있는데, 그거는 애써 모른 척 하는데 지금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서 거의 부두교 스타일의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검찰 측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소 사실의 유지를 계속 지금 1년 동안 이끌어가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이 사회적 혼란을 갈등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코미디다. 이건 사실 더 이상 진행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편파적인 어쨌든 그런 재판 과정을 이끌지 말라. 검사는 자신 있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한번 자신들이 주장한 방식으로 입증을 해서 빨리 끝내자. 그 다음에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확실하고 어떤 법인을 잡는 것도 굉장히 뚜렷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해당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계속 진행을 해서 누가 유출했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수사와 기소를 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